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네. 최근에 뺑소니 사건, 네.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무혐의 받기 어렵다는 그 사건? 이게 뺑소니라는 게 결국 이제 은주 뺑소니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요. 뺑소니라는 게 뭐냐? 뺑소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특가법에 규정하고 있죠. 특정 그렇죠.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죠. 규정하고 있는 네. 정확히 말해서 도주 차량 운전죄입니다. 그렇죠. 보통 죄명은 이제 도주치상 내지는 도주치사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교통사고를 딱 내가지고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는데 그렇죠. 도망갔을 때 그렇죠. 당연히 다치게 한 다음에 도망간 후에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치사가 그렇죠. 되는 거는 죽은 다음에 도망친 거랑 똑같고요. 네.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도주치상 사건이죠. 그렇죠. 원래는 도주치상으로 접수가 됐던 사건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은 도주치상 사건이 아니라 네. 무죄인 사건이죠. 무혐의죠. 그렇죠. 네, 무혐의로 끝났는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는 네. 무죄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태원입니다. 네. 이태원에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이태원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의뢰인이 자기 여자친구와 같이 차를 빼는데 누가 옆에 와서 박았다, 날 쳤다 이러는 거야. 안 그랬 깜짝 놀랐거든. 안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의뢰인 말로는 그래. 이태원에 워낙 이제 찝쩍거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삐끼도 많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좀 동성간에 살아가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술 많이 마시고 또 그냥 찝쩍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여자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까 괜히 이제 한번 말 걸어보고 시비 한번 걸어보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네.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시비를 뭐 그러니까요. 시비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술을 많이 마신 거지.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괜히 엮이기 싫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하니까 일단 자기를 피하는 거죠. 그랬는데 뺑소니 신고를 한 거야. 난 박지도 않았는데. 차에 받쳤다. 네. 박지도 않았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도 자동차를 다 운전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받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하면 느낌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지? 네. 그런데 의뢰인은 분명히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을 그렇죠. 했다는 거죠. 부딪히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고 실제로 나는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해서 빼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찝쩍거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사람들이 괜히 또 이제 내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말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건데 도망갔다고 보면 또 어렵지. 근데 이제 신고를 다 한 거야.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뭐 그쪽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놓고 봤을 때는 도주 차량 운전죄가 성립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그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얘기는 피해자들이야 여러 명 부딪혔다는 거야? 2명이야. 2명이 다 부딪혔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시에 2명이 피해자들의 주장은 얘 술 먹었다 이거지. 아니 술 먹은 거야. 음주운전죄 그러니까. 성립 여부인 거고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부딪혀야 되는데 동시에 2명이 부딪혔다고? 그러니까요. 뭐 그럴 수도 그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자들은 우리 의뢰인이 술 마셨는데 운전을 하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만 가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주장이야. 근데 굳이 거기서 다가와가지고 근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는 교통사고를 나서 내가 다쳐서 나 다쳤다라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술 마신 것 같으니까 이제 술 마시는 것 같으니까 그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치고 갔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과정이죠. 그거 조금 의심이 많이 되네. 그러니까요. 도망가게 냅둔 다음에 신고를 하면 되지 그냥 운전자로. 네. 근데 우리 의뢰인은 뭐 술 먹었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오히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태원에서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또 찝쩍거리는 사람이 시길래 자리를 피했다 라는 건데 당연히 뭐 음주운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은 된 것도 없고 CCTV를 보니 나중에 이제 저희도 가서 CCTV 봤거든요. 부딪힌 거가 없어. 그러니까 안 부딪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CCTV 상에 피해자랑 우리 의뢰인 차가 같이 있는 장면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장면에서
피해자가 부딪힌 건 없어.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다 부딪혀서 너 나 부딪혔어 라고 얘기하려고 했으면은 도주치상죄가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가까이 가서 부딪혔다고 하면 실제로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도주치상죄가 과연 성립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본인이 피하면 됐을 거거나 아니면은 좀 조심한 다음에 빨리빨리 112에 신고해가지고 차량 추적해서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본인 차량이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판단이 맞았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의뢰인이 굳이 이제 거기에서 그 내려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찝쩍거리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네. 그럼 사실 잘 피한 거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CCTV 영상에서 이제 보통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앵글이 잘 안 나오거나 가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부딪힌지 안 부딪힌지 자체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죄 처벌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CCTV 영상 속에서 안 부딪힌 것 같이 딱 보인단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혐의 없으면 나올 가능성이. 근데 이 사건은 나와야지. 저희가 왜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의뢰인은 그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막 그냥 도망갔으니까 신고를 당하니까 자기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준비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경찰도 막 너 이거 큰일 날래, 너 술 먹은 거지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뒤졌는데 안 나왔거든. 뚜껑 열어보고 CCTV 따보고 CCTV 없으면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다 따보고서 객관적으로 부딪힌 게 맞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딪힘에 있어가지고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는지 이런 거 엄격하게 따져보고 피의자를 조지려면 조져야지. 무조건 조지면 어떡해.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차에 다친 장면도 없었고 당연히 부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뺑소니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혐의성 결정 나왔고. 그렇죠. 그럼 뭐 피해자가 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 지금 안 하는 상태. 오히려 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저 마지막 정도에 도착 통화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거의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좀 억한 심정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다친 것 같은데 일부러 신고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을 입건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갈죄, 사기죄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좀 애매한 게 구체적으로 돈을 달라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지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갈이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무고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는 있죠. 무고죄 가능성이 높겠죠. 네, 만약 그렇죠. 실제로 CCTV 상으로 내가 이런 거지. 피해자의 진술을 최초에 따는 게 일반적인데 딸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따는 게 원칙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량의 뭐 왼쪽 앞범퍼 부분이 나의 오른쪽 허벅지를 부딪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술했는데 CCTV에 딱 그 장면이 정확히 보이는데 부딪히지가 않아. 그치?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고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사실 그럴 수 있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그렇죠.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경찰관님께서는 정확히 캐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처음에는 우리 의뢰인이 엄청 겁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좀 피해자 조지는 행동을 좀 삼가해야 돼요. 왜냐면 피해자가 거의 겁먹고 덜덜덜 떨면서 그냥 뭐 마음대로 해주세요. 제 목숨 경찰관님께 맡기겠습니다. 합의금 몇 천만 원 내고 막 이러면은 이거 뭐야? 객관적인 진실은 개나 줘버리는 게 그 경찰관이 할 일이야? 이게 사실 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사 참여를 하고 나서는 우리 의뢰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된 편이긴 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딸딸딸딸딸딸 떨고 들어갔다니까. 그럴 수 있어. 네. 왜냐면은 고소인,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도 피해를 호소하는 거잖아. 이미 본인이 내가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를 신고하는 거잖아. 그래도 달달달달 떨어. 맞아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뻘소리해. 맞아요. 희한하게 근데 경찰관의 조사 기법은 이런 식이에요. 피해자 조사할 때는 피의자 편인 것처럼 피해자를 한번 조져보고 피의자 조사할 때는 피해자 편인 것처럼 피의자를 조져보고. 그렇죠. 이런 수사 기법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들어가도 고소인이 들어가도 마치 뭐 이거 그냥 범죄 성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조진단 말이야. 수사기법 중에 엄청 유명한 수사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이 둘이 있어요. 야,
재성이는 불었어. 너도 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럼 비슷한 거지. 안 불었는데. 멘탈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 그래 재성이 저 새끼는 불놈이지. 아이씨 혼자 죽을 수 없지.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절대 네? 불놈이 아니에요. 네, 불놈. 오늘 조변이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불놈인가? 불놈이지. 아이 뭐 재밌어. 저는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수사 기법. 이런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좀 평정심을 잃고 화가 난다거나 억울하거나 짜증 나거나 그렇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객관성을 잃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피해를 호소하러 갔을 때도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럴 때 많아요. 내가 범죄 형점을 받고 있고 야 이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처벌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피의자면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 딱 진짜 이런 사건들의 의뢰인들을 보고 그 짤이 생각납니다. 어떤 짤? 이제 우리 광고에 보면 막 먹다가 하는데 약을 딱 먹고 나면 이게 있어요. 아시나? 그 뭐 소화제? 그 소화제인데 배우는 김하균 씨야. 김하균 씨가 나오는 그 짤이 엄청 유명해요. 그래요? 이렇게 체했다가 약 먹고 나면 하해지는. 근데 딱 이 사건이 딱 그랬다는 거죠. 왜? 왜냐면 우리 의뢰인이 진짜 짧게 얘기해라. 사무실 올 때 죽상이었거든. 아씨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법무부의 안심을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은 그 도주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두운 밤 늦은 시간에서 일어나고 술을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맞아요. 뭐 주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을 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로 잰듯이 재보고 경찰관님께 들이대주면은 또 혐의없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끙끙 앓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